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의 물건이고요. 대지 경계는 여기부터 해서 저기까지입니다. 대문은 좌측에 있고요. 지금 보이는 평평한 부분은 지하 1층의 평슬라브 지붕입니다. 도로와 건물 사이에는 널찍한 주차 공간이 있고요. 지금 보이는 평평한 부분은 지하 1층의 지붕입니다.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 같고요. 지상에는 2층짜리 옥탑 창고가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철제 계단이고요. 입구는 여기입니다. (1층) 문이 보이는데요. 이 문을 열면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1층은 창고는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계단실로 보여집니다. 지하 1층과 지하 2층이고요. 앞쪽에는 약 5m 폭의 마당이 있습니다. 건물에서 바라보면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앞쪽에는 맑은 계곡물이 철철철 흐르고 있고요. (2) 차선 도로 접혀져 있습니다. 창문 보이는 부분이 지하 1층입니다. 철제 대문이 설치되어 있고요. 문이 잠겨 있습니다. 외벽은 치장 벽돌을 쌓아 올렸고요. 일부 징크 판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 입구는 여기에도 있습니다. 도로와 건물 사이에는 널찍한 주차장 공간이 있고요. 이 평평한 부분은 지하 1층의 평슬라브 지붕입니다.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 같고요. 계곡물이 흐르는 부분 건너 쪽으로 건너가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현재는 내려갈 수 있는 곳이 저쪽 펜션 옆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펜션 주인께 동의를 받고 내려가는 거고요.
문이 잠겨 있어서 삥 돌아가고 있습니다. 계곡물이 철철철 흐르고 있고요. 오늘 물건은 저 건물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3시 반 정도 됐는데요. 해가 절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 물건입니다. 계곡을 건너가야 되고요. 밟으면 깨지겠죠? 지하 1층과 지하 2층입니다. 지하 1층에는 원룸 5개가 있고요. 지하 2층에는 원룸 4개와 우측 끝에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대지와 계곡물이 흐르는 부분과 고저차는 4~5m 정도 나고요. 4~5m 정도 대지가 높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당의 폭은 5m 정도 돼 보이고요. 지하 1층입니다. 원룸 앞쪽에는 각각 널찍한 베란다 공간이 있습니다. 지하 2층은 여기서 보기에 마감이 덜 된 걸로 보여지고요. 2층은 마감이 거의 된 걸로 보여집니다. 건물에서 바라보면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임장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경매지 설명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1타경 54,919번 춘천지방법원 경매 사건입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1월 9일, 입찰하실 분은 오전 10시까지 춘천지방법원 경매법정으로 가시면 됩니다. 물건 소재지는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계속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측 밑으로는 춘천시청이 있고요. 좌측 밑으로는 경기도 가평군이 있습니다. 위로는 철원군과 화천군이 있고요. 위치는 대략 아시겠죠? 춘천시청과 직선거리는 16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차량으로는 30분 정도 걸립니다. 기본 이상의 생활 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경계를 기준으로 우측은 강원도 춘천시고요. 좌측은 경기도 가평군입니다.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 춘천시의 경계 부분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와 직선거리는 9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차량으로는 25분 정도 걸립니다. 가평 북면 면사무소와 직선거리도 9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차량으로는 20분 정도 걸립니다. 기본 생활권은 가평군 북면 면소재지라고 봐도 무리는 없습니다. 토지의 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건물은 여기에 앉혀져 있습니다. 지적도가 이렇게 조금 밀린 걸로 보여지고요. 앞쪽에는 맑은 계곡물이 철철철 흐르고 있고요. 앞쪽에 있는 임야는 공유림 140만 평 정도 됩니다. 지금 바라보는 방향, 이쪽 방향이 북쪽, 이쪽은 동쪽, 서쪽, 남쪽이고요. 건물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서 동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건 종별은 상가, 펜션, 다가구 주택, 토지와 건물 한꺼번에 매각입니다. 감정가는 6억 원 정도 잡혔고요. 최저가는 감정가의 17%, 1억 원 정도 됩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가 필요하고요. 1차부터 5차까지는 사정없이 유찰이 됐고요. 현재 6차 진행 중입니다. 매각 토지와 건물 현황입니다. 토지는 한 필지, 지목은 전입니다. 대지가 아니고 전입니다.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 면적은 122.8평, 토지의 감정가는 5천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지적도상 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건물은 여기에 앉혀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유지 도로고요. 현재는 폐도가 돼서 2차선 도로가 여기에 있죠. 이 부분은 물이 흐르는 국유지 국어, 여기는 공유지 임야입니다. 건물은 지하 1, 2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는 지하 1층 다가구 주택 70.4평과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는 지하 2층 제1종 근생 53.7평이고요. 건물의 전체 면적은 124.1평이고요. 건물의 전체 감정가는 4억 8천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감정평가서의 건물의 구조를 보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 콘크리트 평슬라브 지붕, 지하 2층 건물로서 외벽은 치장벽돌 쌓기, 내벽은 벽지 도배 및 타일 붙임 등, 창호는 셰시 창호라고 되어 있고요. 지하 1층은 다가구 주택이고요. 지하 2층은 제2종 근생입니다. 설비는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 설비와 난방 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과 지하 2층이고요. 뒤쪽에서 보면 전부 다 지하로 보여지는데요. 앞쪽에서 보면 지상 1층과 지상 2층으로도 보여집니다. 지하 1층은 다가구 주택 원룸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지하 2층은 제2종 근생으로 되어 있고요. 원룸식으로 되어 있는 방 3개가 있는데요. 완공이 좀 덜 돼 보입니다. 옆에는 창고가 하나가 있고요. 바로 옆에는 정화조 시설 및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지하 1층과 지하 2층 평면도고요. 여기에는 옥탑이 있었죠. 옥탑 1층에서 계단을 따라서 이렇게 지하 1층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요. 여기에도 입구가 있었습니다. 원룸은 5개가 있고요. 각 방마다 욕실이 있습니다. 지하 1층에 복도 모습이고요. 원룸 내부는 이런 모습이고요.
완공은 다 된 걸로 보여집니다. 지하 2층에는 정화조와 물탱크실, 보일러실이 있고요. 바로 옆에 사무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현황은 창고입니다. 옆으로 원룸 하나와 둘, 세 개가 있고요. 각 방마다 욕실이 있습니다. 지하 2층에 정화조 있는 곳과 물탱크실, 보일러실입니다. 지하 2층에 원룸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바닥은 그냥 시멘트고요. 마감이 조금 덜 된 걸로 보여집니다. 제시해와 제시해 건물이 있는데요. 등기부상에 없는 건물이고요. 매각에는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조로 되어 있는 창고 등 12.7평과 조적조 등으로 되어 있는 계단실 1.9평과 조적조 등으로 되어 있는 창고 등 1.9평과 관정이 있습니다. 제시해와 제시해 건물의 전체 감정가는 6,830만원 잡혔습니다. 제시해 건물의 창고 등은 지하 2층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옥탑의 계단실과 창고는 이 건물, 여기에서 바라보면 1층이 계단실, 이렇게 지하 1층으로 내려갈 수가 있고요. 2층은 창고입니다. 지금부터는 권리 분석입니다.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의 권리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최선순위 설정일자, 말소가 되는 기준 권리를 가리키고 있고요. 최선순위 설정일자를 포함해서 밑으로 된 등기는 전부 다 말소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토지도 같습니다.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는 없고요. 임차인 현황을 보면 임차인이 없으며 전부를 소유자가 점유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는 하자 없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권리 분석할 때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꼭 보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는 법원에서 권리 분석을 해 놓은 거고요. 하자가 있으면 여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 없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해당 사항 없습니다.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비고라는 참고사항과 주의사항이 적혀져 있고요. 일괄 매각, 토지와 건물 한꺼번에 매각이라는 것이고요. 제시의 건물, 현재 등기부상에 없는 건물과 지하수 관정 포함해서 매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목록1은 건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건축법상 사용 승인 받지 않은 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물 등기에도 건축법상 사용 승인 받지 않은 건물이라고 나와 있고요. 가압류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소유권 보존이 되어 있어서 건축물 대장은 없습니다. 오늘 물건을 설계하고 인허가 진행했던 건축사 사무소와 통화를 해봤는데요. 불법적인 요소만 없으면 사용 승인 받고 건축물 대장 만드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하고요. 비용은 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정화조 시설은 미준공 상태라고 되어 있고요. 정화조 시설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검사를 안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쓸 문제는 아니고요. 건물 설비의 설치 상황과 정상 작동 여부 및 정확한 구조, 이용 상황, 면적은 별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목록 2는 건물이 앉혀져 있는 이 건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토지는 현재 대지가 아니고 농지 전이죠.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 요함 미 제출 시 보증금 몰수 2010년 8월 9일 전용 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낙찰을 받고 매각 허가 결정 기일까지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을 제출해야 되고요. 제출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은 몰수가 되고요. 매각은 불허가가 됩니다. 여기서 건물을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정화조 준공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이 발급이 안 되면 말짱 꽝이죠. 농취증을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황은 건부지죠. 공부상 농지인데요. 건물을 부시고 농지로 복구한 다음에 농취증을 발급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농취증을 신청할 때 담당 공무원에게 이 농지는 건축 허가를 위한
전용 허가를 득한 상황을 알려주고요. 그러면 농지증은 조건부로 발급이 되고요. 농지 전용 허가 조건은 건물을 짓고 사용 승인을 받겠다는 조건이었죠. 이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단서 조항을 달고 농지증이 발급이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농지증이 발급이 되는 조건은 낙찰을 받은 후 농지 전용 허가 조건대로 건물을 완공하고 사용 승인을 받겠다는 조건으로 농지증이 발급이 되는 겁니다. 사용 승인을 받으면 농지 전에서 지목이 대지로 바꿀 수가 있고요. 이해 가시죠? 여기서 관건은 정화조 시설 준공받는 데는 문제 없어 보이죠? 농지증 받는데도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건물을 사용 승인 받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건물이 없어야 되는데요. 제시의 건물 3개가 있었죠. 지하 2층에 창고 등과 옥탑의 계단실, 옥탑의 창고 등이 있고요. 이 제시의 건물은 현재 건물 등기에는 없고요. 설계상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제시의 건물이 있어도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 건물을 설계하고 인허가 진행했던 건축사 사무소에 문의하는 게 가장 빠르겠죠. 이 물건을 꼭 입찰하실 분은 땅지통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이 건물을 설계한 건축사 사무소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탱크 옥션에 주의사항을 보면 전문가 의견이 달려 있는데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원 관련해서 조건부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을 발급해준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경매로 토지와 건축 중인 건물을 취득한 경우 매각허가 결정서 및 대금 완납 서류를 지자체 승인권자에게 제출하면 건축허가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땅지통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회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김홍균님 땅이웃에 가입해주셨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제 가입해주신 회원님도 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후원금은 영상 제작과 좋은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멤버십 회원님만을 위한 특별 전용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회원 전용 동영상 이 영상을 보시면 어떤 이벤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티에도 공지를 해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영상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